10일간 강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개의 스케줄러 중에 마지막 스케줄러죠. 운석과 빌딩의 충돌 검사 스케줄러예요. 운석과 빌딩이 충돌했을 때 운석도 물론 파괴되어야 되지만 빌딩도 당연히 파괴가 되어야 되죠. 그거를 검사해줘서 충돌하면 둘 다 파괴되는 그러한 스케줄러입니다. 컬리전 체크 스케줄러 여기 있죠.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 나오는 건 이 빌딩 어레이가 빌딩 스프라잇을 담은 배열 객체였죠. 그 배열 객체의 카운트 하나도 없다면, 객체가 하나도 없다면 빌딩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랬으면 게임 오버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첩 반복문인데 2번 중첩했죠. 빌딩 어레이 카운트만큼, 빌딩의 개수만큼, 그리고 스페이스락 어레이, 운석의 개수만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저기 위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 빌딩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스프라임마다 어떤 사각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 영역, 사각 영역이 있고요. 얘도 사각형이죠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첩 반복문은 빌딩 개수만큼 그리고 운석 개수만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무슨 비교를 하냐면 이 사각 영역과 이 사각 영역이 교차되는지 그리고 이 사각 영역과 이 사각 영역이 교차되는지 검사하고 또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를 검사하고요. 다 검사해서 충돌을 안 하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쭉 돌아서 여기로 오게 되고요. 다음 빌딩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빌딩과 다시 또 운석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딩과 얘랑 검사,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또 충돌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쭉 돌아서 다음 빌딩으로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운석이 5개고 빌딩이 3개면 5, 3, 15에서 15번의 어떤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이 게임에서는 운석의 개수가 화면에서 기껏해야 4, 5개 정도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빌딩의 개수도 뭐 4개 사이에 4개에서 6개 사이 정도 그 정도로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검사 횟수가 많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알고리즘을 여기에 좀 적용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간단한 그냥 개개적으로 이렇게 충돌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전혀 성능에는 이상이 없죠. 자, 맨 처음에 반복문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땅땅 와서 빌딩 어레이, 배열에 있는 일단 첫 번째 빌딩 스프라잇을 얻어요. 이 첫 번째 빌딩과 그리고 운석 배열에 들어있는 운석 스프라잇을 또 얻어서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일단 2개를 얻습니다. 이건 배열 인덱스죠. 그리고 운석의 사각 영역과 빌딩의 사각 영역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운석의 사각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주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hiselect make라는 매크로로 해주게 되고요. 스페이스락 운석의 포지션 X 좌표 그리고 스페이스락 포지션 Y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운석 생성해줄 때 앵커 포인트를 00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는 00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 X, Y라는 건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락 스프라잇의
컨텐트 사이즈. 컨텐트 사이즈 하면은 CG 사이즈라는 사이즈 구조체의 변수를 리턴하고요. 거기에 위드스, 너비요. 사이즈의 너비. 그러니까 여기죠. 이렇게 사각 영역이 있을 때 요 너비, 요 크기를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페이스락 스프라이트의 컨텐트 사이즈의 하이트, 높이를 이렇게 리턴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지정해 준 건 여기 첫 줄은 원점이죠. 원점. 스페이스락의 원점. 여기 위치. 이 왼쪽 모서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 포지션을 위에서 정해주고, 여기는 사각형의 너비랑 높이를 정해줘서 이 사각형의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딩 렉트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 빌딩도 앵커 포인트를 00으로 잡아줬으니까 빌딩의 포지션 X 하면은 왼쪽 하단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딩의 포지션 Y 하면 왼쪽 하단 쪽 그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컨텐트 사이즈, 너비, 컨텐트 사이즈, 높이 이렇게 돼서 빌딩의 사각 영역도 나오고요. 지금 얘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거. 이러한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CG 렉트, 인터섹트 렉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매개 변수로 두 개를 전달하게 돼 있는데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영역과 이 사각형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교차가 되면 yes를 리턴하는 그러한 매크로입니다. 얘랑 조금이라도 교차가 된다면, 그러니까 얘랑 조금이라도 이렇게 충돌이 된다면 ye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봐주세요. 저거랑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가끔 인터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사각 영역을 두 개를 전달해 주는데 얘는 yes, no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형과 이 사각 영역을 전달해 준다면,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교차된 사각형의 넓이를, 그 사각형 자체를, 영역을 전달해 줍니다. 리턴해 줘요. 이렇게. 지금 얘랑 여기죠. 요만큼이 교차됐으니까 요 사각 영역의 사이즈와 원점을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충돌 검사만 할 거니까 간단히 이 인터섹트 렉트를 쓰게 될 거고요. 전달해주고, 만약 yes면 빌딩과 운석이 충돌이 검출된 거죠. 그래서 빌딩과 운석이 충돌이 검출되었을 때 하는 작업이요. 충돌이 검출되는 순간에 빌딩을 화면에서 셀프 레이어 위에서 리무브 차일드로 바로 지워도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빌딩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이 빌딩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냐면, 이따가 저번에 봤지만 운석이 빌딩에 이렇게 부딪힐 때 폭파되는 애니메이션 있죠. 이 부분,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실행해줄 어떤 스프라이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우지 마시고, 아직은 일단 운석은 지워요. 이번에 셀프 레이어 위에 있으니까 운석도 리무브 차일드로 지우시고,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운석을 가지고 있는 이 배열에서도 없애주시고요. 그 빌딩도 배열에서 지금 없애줍니다. 이건 나중에 없애주셔도 되고요. 지금 없애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화면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플 오디오 엔진이 있었죠. 우리가 생성했던
심플 오디오 엔진. 굉장히 간단하게 사운드를 재생할 수가 있는 엔진입니다. 보시면 그냥 이펙트를 재생하고 싶으면 플레이 이펙트하고 여기다 사운드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확장자는 웨이브건 뭐 CAF건 MP3건 상관없이 모두 알아서 재생이 됩니다. 파괴됐을 때,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 바로 이 파괴 사운드가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액션을 생성해주는 부분이죠. 애니메이트, CC 애니메이트, 액션 위드 애니메이션. 쫙 위에서 만든 디스트로 애니메이션. 이미 이 애니메이션 객체에는 프레임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추가를 시켜줬었죠. 애니메이션 객체 만들고 add frame with 텍스처로 사각 영역 지정해서 프레임을 24장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는 0.1초로 지정을 했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떤 함수를 부를 텐데 after destroy 애니메이션이죠. 파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호출되는 함수를 부를 겁니다. 얘도 역시 ccall func n으로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한 그 노드를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액션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토탈은 시퀀스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두 개의 액션을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하고 이제 마지막에 nil. 그리고 빌딩 스프라잇이 아직 화면에서 안 지워졌죠. 여기 위에서 안 지웠죠. 왜 안 지웠냐면 이 애니메이션 액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딩 런 액션 토탈 자, 해주면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이 콜백 함수가 불리어질 테니까 여기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CC 노드는 뭐가 전달될까요? 여기 위에서 콜백 함수를 등록한 이 빌딩 스프라잇 자체가 되겠죠. 빌딩 스프라잇 자체가 되니까 이렇게 노드는 셀프 레이어 위에 있는 위에서 전달된 노드 빌딩 스프라잇 걔를 지우죠. DS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고요. 빌딩을 이렇게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스케줄러를 모두 풀었죠? 여기 있는 것도 심플 오디오 엔진 객체죠. 얘는 플레이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잠깐 봤던 건 플레이 이펙트였죠. 플레이 이펙트는 효과음을 발생시킬 때 이렇게 사용하는 메소드고 플레이 백그라운드 뮤직은 메소드 이름 그대로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이 루프는 계속 반복 재생할 건지 그걸 지정해 줄 수 있고요. 플레이 이펙트는 뭐 여러 효과음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채널이 여러 개라 상관없는데 플레이 백그라운드 뮤직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낼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이 나중에 지정한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나오게 되고요. 한 채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정상 실행 되겠죠. 스타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긴 점수 개념이 없는데 점수 개념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달라지게 그리고 건물 모양도 달라지게 하셔도 되겠죠. 게임 클리어 되면
어떤 세계 랭킹에 올린다던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연출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안 본 게 하나 남았는데 이 부분을 안 봤죠. 내가 화면을 터치했을 때 그 터치한 부분에 과연 운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그 운석을 파괴시키고,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터치가 발생하면 터치스 비긴, 터치가 발생하면 이렇게 불려지는 메소드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이 네 줄은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계속 거의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이 터치스라는 거 NS 세트형이죠. NS 세트 자료 구조인데 집합 같은 자료 구조예요. 그 전달되는 이 터치 객체, 터치스 객체를 여기다 쓰고 any 오브젝트 하면은 이 터치스 객체 그 NS 세트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건 있으면 리턴 하라는 거죠. any 오브젝트. 그러면 하나 있을 테니까 리턴을 하고, 그럼 터치 받아서, 그리고 터치한 좌표를 얻기 위해서 터치 포인트 변수 선언하고, 터치 포인트는 여기 위에서 하나 받은 이 터치 객체, 이 객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 터치 객체 로케이션 인 뷰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로케이션 인 뷰 써주고 뒤에 터치가 발생한 그 뷰를 써주시면 돼요. 그 뷰는 터치 객체를 이용해서 또 얻을 수가 있어요. 터치의 뷰라는 메소드를. 그러면 터치가 발생한 뷰를 여기다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가면 터치가 발생한 터치 좌표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터치 좌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지금 네모면, 여기를 볼게요. 이게 아이폰 화면이면 내가 여기에 터치했을 때 원래 우리가 따지는 좌표 같으면 여기가 00이니까 한 세로가 300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얻은 UI 터치 얘의 좌표는 어디가 00이냐면 여기가 0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찍으면 Y좌표가 한 20, 5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디렉터 객체를 쓰게 됩니다. 디렉터 객체를 얻어서 convert to gl이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그런 GL 좌표로 바뀌게 돼요. 코코스2D가 어차피 오픈G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L 좌표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00이 되는, 이렇게 바꾸고요. 이 네 줄은 거의 그냥 보편적으로 계속 쓰게 돼요.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운석의 개수만큼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터치한 좌표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비교냐면 이렇게 운석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하죠. 터치를 하는데 이 운석의 네모 영역, 운석의 사각 영역과 내 터치 좌표가 과연 이 사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했을 땐 사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했다면 사각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부분인데, 자, 운석 스프라이트를 얻고요. 운석의 사각 영역, 아까 했었죠.
사각 영역을 정하고, 그리고 아까랑 또 다른 매크로죠. cselect contains point. 이건 사각 영역에 그리고 점이 이 해당 점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포함되어 있다면 yes를 리턴하고, yes가 리턴됐다면 터치 포인트가 운석 영역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의 운석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운석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 운석이 파괴되고, 배열에서도 역시 운석을 지우고, 그리고 운석을 지울 때 나는 그 소리 재생하고, 여기서 나가게 되겠죠. 반복문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 디얼로 메소드가 중요한데, 빌딩 어레이, 스페이스 락 어레이, 디스로 애니메이션, 이 세 개를 항상 릴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줬고, 애니메이션도 객체 만들어줬고, 배열을 여기서 생성해주니까 리테인 카운트가 1이 되겠죠. 이것도 리테인 카운트 1이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얼록 생성했으니까 리테인 카운트 1이 되겠죠. 다른 곳에서는 이것들을 해제해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디얼록에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나중에 메모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플래시에서 게임 클리어 됐을 때, 또 그리고 게임 오버 됐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씬으로 또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씬에서는 별게 없죠. 라벨 하나 만들고 이 라벨 찍고, 게임 오버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한 라벨을 찍고 가운데다가, 그리고 터치를 받으면 다음 씬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떤 씬이냐면 타이틀 씬. 그리고 클리어 씬도 마찬가지로 게임 클리어라는 메시지를 라벨로 띄워주고 가운데, 그리고 터치를 받으면 타이틀 씬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일단 소스 코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서 드릴 테니까, 자료로 드리는 거니까 이런 수치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옵션 씬이라던가 이런 크레딧 씬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많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